저는 이서연입니다. 32살이고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죠. 아니, 일하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은 휴직 중이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수술실에서 나와 라커룸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죠. 왜냐하면 약혼자 민준이와 저녁 약속이 있었거든요. 결혼식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웨딩홀 최종 점검을 하기로 했었어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바로 받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직접 민준이 사무실로 가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건축 사무소가 있는 층이었죠. 복도를 걸으며 민준이 사무실 문을 향해 다가갔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노크하려던 손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가 누군가와 포옹하고 있었거든요. 여자였어요. 긴 머리카락이 민준이 어깨에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깊고 진한 키스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야 했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나 정말 행복해. 여자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달콤하고 부드러웠죠. 나도야. 이제 곧 자유로워질 거야.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자유로워진다고요? 저와의 결혼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뜻인가요? 저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도망치듯이 말이죠. 병원 주차장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차 안에 앉아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너무 큰 충격이었나 봅니다. 집에 돌아와서 민준이를 기다렸어요. 평소처럼 문자를 보내며 자연스럽게 행동했죠. 8시쯤 민준이가 집에 왔습니다. 언제나처럼 웃으며 인사했어요. 서연아, 미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저는 민준이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몇 시간 전에 다른 여자와 키스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민준아,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 정말 없어? 민준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마치 정말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말이죠.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요. 민준아, 우리 헤어져. 뭐?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나 다 봤어. 오늘 오후에. 민준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제야 들킨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서연아, 그게 아니야. 오해야. 오해라고. 키스하는 것도 오해야?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입만 벌리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민준이와 완전히 끝냈습니다. 결혼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취소했어요. 웨딩홀, 신혼여행, 예물까지 모든 걸 정리했죠. 친구들은 해외여행이라도 가라고 했어요. 상처를 잊기 위해서 말이죠. 처음엔 그럴까 싶었는데 결국 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언니 경미는 제 상황을 듣고 펑펑 울었어요. 저보다 더 화를 내면서 민준이를 욕하기도 했죠. 그런 언니를 보면서 조금 위로가 됐어요. 적어도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언니에게도 저와 비슷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언니는 저보다 5살 위에요. 37이죠. 어릴 때부터 나이차가 5살이나 나서 존댓말을 섞어서 했죠. 예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험이 있어요. 전 형부가 바람을 피워서 말이죠. 그때 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저는 다 봤거든요. 지금 언니는 준호라는 남자와 함께 살고 있어요. 41살이고 건설회사에 다니죠. 언니보다 4살 많아요. 언니는 준호를 새로운 시작이라고 부르며 행복해했어요.
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현관에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서연이 왔구나. 힘들었지? 준호는 언제나 친절했어요. 목소리도 따뜻하고 웃는 모습도 자연스럽죠. 언니가 왜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준호 형부 패 끼쳐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저녁 식탁에서 셋이 마주 앉았어요. 언니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죠. 갈비찜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까지 푸짐했어요. 서연아, 많이 먹어. 요즘 너무 말랐어. 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아. 이렇게 마르면 안 돼. 준호도 거들었어요. 저는 감사했지만 한편으론 묘했어요.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언니와 준호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 같은 것이 있었어요. 준호야, 오늘 일찍 들어왔네. 언니가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별일 없어서. 요즘 야근이 많다며? 그냥 바쁠 때가 있고 한가할 때가 있지 뭐. 준호의 대답이 약간 어색했어요. 언니 질문을 피하려는 것 같았죠. 저는 간호사라서 사람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잘 캐치하거든요. 서연아, 언니 말 들었지? 민준이 그 자식이 바람 피웠다며? 준호가 화제를 돌렸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약혼까지 했으면서. 준호가 고개를 전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분개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집안은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걸까?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말에 저도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제가 중학생일 때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엄마가 밤새 울던 모습, 언니가 저를 안고 같이 울던 날들.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나 봅니다. 그래서 민준이 배신했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빠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직도 남아있나 봐. 제가 중얼거렸어요. 언니와 준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무거운 침묵이 식탁을 감쌌죠. 그래도 이제 우리는 행복하게 살자. 준호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어요. 맞아. 과거는 과거고. 언니도 억지로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걸 말이죠. 언니와 준호 사이에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준호가 설거지를 도와주었어요. 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서연아, 어서 씻고 쉬어. 내일부터 천천히 생각해보자. 언니가 말했어요. 네, 언니. 저는 샤워를 하고 언니가 마련해준 방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이에 대한 분노,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의 걱정까지. 그런데 옆방에서 언니와 준호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언제까지 있을 것 같아?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글쎄, 당분간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겠네. 조심해야 한다고요? 무엇을 조심해야 한다는 걸까요? 저는 귀를 기울여 더 들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궁금하긴 했지만 그냥 잠들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언니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언니가 소주를 꺼내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셋이 속 시원하게 한잔하자. 언니의 제안에 준호도 찬성했어요. 저도 요즘 마음이 답답했거든요. 술이라도 마시고 싶었죠. 거실 탁자에 안주를 차려놓고 소주잔을 돌렸어요. 첫 잔을 함께 들이켰을 때 목구멍이 화끈했죠. 아, 시원해. 언니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술 좀 마셔. 스트레스 풀어야지. 준호도 격려해 주었어요. 몇 잔을 더 마시니까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그동안 꽁꽁 얼어있던 가슴이 조금씩 녹는 느낌이었죠. 언니, 형부,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뭔데?
민준이랑 완전히 끝장났을 때 진짜 죽고 싶었어요. 언니 얼굴이 걱정스러워졌어요. 준호도 심각한 표정이 되었죠. 아니에요. 정말로 죽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민준이가 다른 여자랑 키스하는 걸 봤을 때 처음에는 분노가 먼저 났어요.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지? 결혼식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당연히 화날 만해. 언니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분노보다는 다른 감정이 들더라고요. 무력감이랄까? 또 당했다는 절망감이요. 준호가 소주를 따라주면서 물었어요. 또 당했다고?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엄마 버렸잖아요.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는데 엄마가 매일 울면서 아버지 붙잡으려고 애쓰는 걸 봤거든요. 언니도 그때를 기억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비참해 보였는지 몰라요. 아버지한테 용서해달라고 매달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받으려고 하고. 저는 소주잔을 비우며 계속했어요. 그런데 결국 아버지는 떠났잖아요. 새 여자랑 같이 말이에요. 서연아. 언니가 조용히 불렀어요. 그래서 민준이를 용서하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랬구나. 하지만 민준이 얼굴을 보는 순간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거짓말하던 그 표정이요.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어요. 잘한 거야, 서연아. 한 번 바람 피운 놈은 또 피워.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준호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불편해 보였거든요. 언니 말이 자신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한 걸까요? 그래도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야. 바람둥이는 평생 바람둥이야. 언니가 단칼에 잘랐어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소주만 마셨어요. 왠지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죠. 형부는 어때요? 언니랑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들과는 어떠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나는 별로 바람기 없어. 준호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준호는 정말 착해. 나 만나고 나서는 다른 여자 쳐다보지도 않아. 언니가 준호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준호가 언니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그 손길이 어딘지 어색해 보였죠. 언니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제가 말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제대로 된 남자 만났으니까. 언니가 웃었지만 준호는 계속 불편해 보였어요. 자꾸 시계를 보더라고요. 그날 밤 우리는 꽤 많이 마셨어요. 언니는 취해서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저와 준호가 뒷정리를 했죠. 서연아, 언니 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바람둥이는 평생 바람둥이라는 말 말이야.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저는 이상했지만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준호를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언니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서서히 준호의 이상한 행동들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한 건 전화 통화였어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준호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더니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죠. 잠깐만, 회사에서 전화 왔어. 준호는 베란다로 나가서 통화를 했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베란다 문틈으로 일부가 들렸어요. 응, 나도 보고 싶어. 내일 봐. 회사 전화치고는 너무 다정한 목소리 아닌가요? 형부, 야근 있어? 언니가 물었을 때 준호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응. 내일 좀 늦을 것 같아. 두 번째는 옷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저는 간호사라서 후각이 예민한 편이거든요.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옷에서 여성용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고 진한 향이었는데 언니가 사용하는 향수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언니는 은은한 꽃향기를 좋아하거든요. 형부,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제가 슬쩍 물었어요. 회사에서 회식 있었어. 고기 먹고 왔지. 하지만 고기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성 향수 냄새만 강하게 났죠. 세 번째는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행동이었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샤워할 때도 항상 휴대폰을 들고 다녔어요. 평상시라면 거실 탁자에 두고 다니는데 말이에요. 준호야, 왜 요즘 폰을 항상 들고 다녀? 언니가 물었을 때도 어색하게 둘러댔어요. 아, 요즘 중요한 프로젝트 있어서 연락이 올 수 있거든. 네 번째는 외출 횟수가 늘어난 것이었어요. 주말에도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또 나가야 해? 언니가 섭섭해했어요. 미안해, 경미야. 요즘 정말 바빠서. 그럼 언제 우리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시간 많이 낼게. 하지만 준호 표정에는 미안함보다는 귀찮다는 기색이 더 많이 보였어요. 다섯 번째는 스마트폰 화면을 가리는 행동이었어요. 문자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 화면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예전에는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두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관찰해 왔어요. 환자들의 미묘한 변화를 캐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행동 변화에 민감한 편이에요. 준호의 이런 행동들을 종합해보니까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분명히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민준이 일 때문에 예민해져서 오해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준호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에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간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럴 일이 없는데 말이죠. 문자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까 여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에게서 온 거였어요. 여보가 언니 경미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언니는 바로 옆에서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준호에게 분명히 다른 여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문제는 이 사실을 언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어요. 언니가 또다시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모르는 척 넘어갈 수도 없었어요. 언니가 속고 있다는 걸 알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언니에게 말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오해한 거라면 언니만 상처받게 될 테니까요. 그 기회는 토요일에 왔어요. 준호가 또 급한 일이 있다며 외출한다고 했을 때였죠. 경미야, 미안해. 토요일인데 나가야겠어. 또야?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언니가 섭섭해하자 준호가 다가가서 뺨에 키스했어요. 조금만 참아. 다음 주부터는 여유로워질 거야. 준호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향수도 뿌리고요. 회사 일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텐데 말이죠. 서연아, 언니랑 잘 놀고 있어. 준호가 저에게도 인사하고 나갔어요.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언니에게 말했어요. 언니, 저도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약국에서 살 게 있어요. 그래? 뭐 사러 가는데? 종합 비타민이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저는 재빨리 준비하고 나왔어요. 준호를 찾아야 했거든요. 다행히 아파트 주차장에서 준호 차가 막 나가는 걸 봤어요. 저도 제 차를 타고 뒤따라갔죠. 준호는 시내 중심가 방향으로 갔어요. 회사와는 반대 방향이었죠. 역시 회사에 가는 게 아니었어요. 신호에 걸릴 때마다 준호 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너무 가까이 따라가면 들킬 수 있으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죠.
준호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호텔 앞에서 차를 세웠어요. 발레 파킹 서비스를 이용했더라고요. 저는 길 건너편 카페 앞에 차를 대고 지켜봤어요. 준호가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잠시 후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긴 생머리를 한 여성이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나이는 30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그 여자가 준호에게 다가가더니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어요. 준호도 마다하지 않았죠. 오히려 여자 허리에 손을 올렸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둘은 호텔 로비에서 잠깐 이야기하더니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완전히 연인처럼 보였죠. 저는 차 안에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약 1시간 반 후에 준호와 그 여자가 호텔에서 나왔어요. 둘 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여자는 준호 볼에 키스하고 자기 차를 타고 떠났어요. 준호도 자기 차를 가져와서 집으로 향했어요. 저도 서둘러 집에 먼저 가야 했죠. 언니보다 늦게 들어가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언니에게 말했어요. 언니 다녀왔어요. 어머 벌써? 빨리 다녀왔네. 약국이 가까워서요. 저는 실제로 약국에서 비타민을 사와야 했어요. 거짓말이 들통나면 안 되니까요. 준호는 제가 돌아온 지 10분쯤 후에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죠. 일 잘 마쳤어? 언니가 물었어요. 응,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 그럼 다음 주부터는 좀 여유로워지겠네. 그럴 거야. 준호가 언니를 안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위선적으로 보였죠. 저는 그날 밤 잠들 수가 없었어요. 계속 호텔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준호가 그 여자와 팔짱 끼고 들어가던 모습, 여자가 준호 볼에 키스하던 모습까지. 아버지의 기억도 되살아났어요.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엄마 앞에서는 평범한 남편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죠. 언니가 또다시 같은 상처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준호와 직접 이야기해보기로 말이에요. 기회는 그 다음날 저녁에 왔어요. 언니가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며 외출한 날이었죠. 서연아,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은 준호랑 같이 먹어. 네, 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언니가 나간 후 저와 준호만 집에 남았어요. 준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형부. 제가 준호를 불렀어요. 응? 뭐야?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준호 앞에 앉았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용기를 냈죠. 무슨 말인데? 어제 봤어요. 뭘? 호텔에서 다른 여자랑 있는 거요. 준호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금세 태연한 척했죠. 뭔 소리야? 나 어제 회사에 있었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 여자랑 팔짱 끼고 호텔에 들어가는 거 말이에요. 준호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들킨 게 확실하다는 걸 인정한 거죠. 서연아. 언니한테 말하기 전에 당장 끝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서연아,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어른들 사정이 복잡해. 어른들 사정이요? 바람 피우는 게 어른들 사정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언니는 형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아, 네가 알아서 뭐가 달라지는데? 경미만 상처받아. 상처받을까봐 속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언니가 바보인 줄 아세요? 저는 화가 났어요. 준호가 너무 뻔뻔스러웠거든요.
언니는 전 남편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또 똑같은 짓을 당하게 놔둘 수는 없어요. 서연아, 제발. 끝내세요. 당장 그 여자와 끝내라고요. 준호가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만약 안 끝내면 제가 끝낼 거예요. 어떻게? 언니한테 다 말할 거예요. 증거도 있어요. 사실 저는 증거 사진을 찍지 못했어요. 너무 당황해서 그럴 생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허세라도 부려야 했어요. 준호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아, 시간을 좀 줘. 시간이요? 정리할 게 있어. 한 달만 시간을 줘. 한 달은 너무 길어요. 일주일이면 충분하죠. 일주일은 너무 짧아. 2주면 어떨까?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면 준호가 반발할 수도 있거든요. 알겠어요. 2주 드릴게요. 대신 그동안 언니한테는 평소처럼 잘해주세요. 의심받게 하지 마시고요. 알았어. 그리고 그 여자와는 만나지 마세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형부 진짜 끝낼 거죠?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 약속해주세요. 약속해. 하지만 준호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바람 피우는 남자들은 거짓말도 잘하니까요. 그날 밤 언니가 돌아왔을 때 준호는 평소보다 더 다정했어요. 언니에게 마사지도 해주고 차도 끓여주더라고요. 오늘 준호가 왜 이래? 뭔 일 있어? 언니가 웃으며 물었어요. 그냥 경미가 고마워서. 언니는 행복해했지만 저는 불편했어요. 준호가 죄책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연기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2주라는 시간을 줬지만 저는 준호를 계속 지켜보기로 했어요. 정말로 그 여자와 끝내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와 대화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준호는 평소보다 집에 일찍 들어왔고 주말에도 외출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 여자와 끝낸 건가 싶었죠. 언니도 행복해 보였어요. 준호가 예전보다 더 관심을 보여주니까요. 요즘 준호가 완전히 달라졌어. 뭔가 각성한 것 같아. 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래요? 응. 예전에는 좀 소원한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정말 다정해.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준호가 정말 변한 건지 아니면 잠시 숨죽이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폭탄이 터졌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심심해서 인스타그램을 구경하고 있었죠. 그런데 추천 피드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어요. 바로 호텔에서 준호와 함께 있던 그 여자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 여자의 계정을 클릭해봤죠. 계정 이름은 윤지혜였어요. 프로필을 보니 뷰티 관련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팔로워도 꽤 많았죠. 최신 게시물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임신 초음파 사진이었거든요.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소중히 키워나갈게요. 댓글에는 축하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축하해. 언제 결혼해? 아빠 될 사람이 부럽다. 행복하게 잘 살아.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스마트폰을 던지고 싶었지만 참았죠. 윤지혜가 임신했다는 것은 준호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준호가 저에게 한 약속은 거짓말이었던 거죠. 아니면 임신 사실을 알고 더 이상 끝낼 수 없게 된 건가요? 저는 더 자세히 윤지혜의 SNS를 살펴봤어요. 몇 주 전 게시물들을 보니까 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얼굴은 가렸지만 뒷모습이나 손, 옷차림으로 준호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들. 행복을 지켜주고 싶어요. 이런 멘트들이 계속 나왔어요.
특히 최근에 올린 글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이 글을 보고 저는 확신했어요. 윤지혜가 준호와 헤어질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요. 오히려 임신을 무기로 삼으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당장 언니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대신 준호와 다시 대화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더 강하게 나가야 할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윤지혜의 SNS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저는 윤지혜의 계정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중요한 단서를 찾았죠. 지역 태그였어요. 윤지혜가 자주 가는 카페나 레스토랑들이 모두 우리 집 근처였어요. 준호가 만나기 편한 곳들이었죠. 그 중에서 특히 자주 등장하는 곳이 있었어요. 로즈카페라는 곳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카페였죠. 저는 그 카페에서 윤지혜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직접 이야기해볼 생각이었죠. 다음날 오후 저는 로즈카페로 향했습니다. 윤지혜와 정면으로 맞서볼 작정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건 윤지혜가 아니었어요. 뜻밖의 사람이었죠. 바로 언니 경미였습니다. 로즈카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언니 경미가 한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거든요. 그 여자가 바로 윤지혜였어요. 언니는 왜 윤지혜와 만나고 있는 걸까요? 설마 언니도 진실을 알게 된 건가요? 저는 카페 입구에서 망설였어요.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언니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윤지혜지?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나는 김준호의 여자야. 같이 살고 있어.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죠. 윤지혜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뭐라고요? 준호 오빠는 싱글이라고 했는데요. 싱글? 웃기지 마. 우리가 2년째 동거하고 있다고. 그럴 리 없어요. 준호 오빠는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어요. 언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결혼하자고? 언제? 한 달 전에요. 그래서 임신도 한 거고요. 임신? 언니가 비틀거렸어요. 저는 급하게 카페 안으로 들어갔죠. 언니. 서연아? 너는 왜 여기에? 언니 진정하세요. 하지만 언니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윤지혜를 향해 소리쳤죠. 임신했다고. 누구 아이인데? 당연히 준호 오빠 아이죠. 거짓말하지 마. 언니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집었어요. 윤지혜에게 던지려는 것 같았죠. 언니 안 돼요. 저는 언니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언니는 제 손을 뿌리치며 커피를 윤지혜에게 쏟았어요. 으악. 윤지혜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옷이 커피로 범벅이 되었죠. 미쳤어요? 왜 이래요? 미친 건 너야. 남의 남자 빼앗고. 언니가 윤지혜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언니를 말렸죠. 언니 그만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놔줘, 서연아. 저 여자가 우리 준호를 꼬셨어. 언니 제발. 카페 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다른 손님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고 카페 직원들이 달려왔어요. 윤지혜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준호 오빠는 저를 사랑해요. 당신이 누군지 몰라도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마세요. 끼어든 건 너야. 언니가 또 윤지혜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저는 언니를 껴안으며 막았죠. 언니 그만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연아, 놔줘.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이상해진 거야. 저는 언니를 붙잡고 카페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언니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죠. 내가 해결할게요, 언니. 제발 진정하세요. 어떻게 해결해?
저 여자가 임신까지 했는데 언니가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제 품에서 울면서 중얼거렸죠. 왜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언니가 너무 불쌍했거든요. 언니 괜찮아요. 다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준호였어요. 그리고 준호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죠. 그만해. 이 여자가 내 아내야. 모든 사람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저와 언니 그리고 윤지혜까지 말이죠. 뭐라고? 언니가 물었어요. 경미야, 미안해. 내가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준호가 윤지혜 곁으로 가서 그녀를 감쌌어요. 지혜야, 괜찮아? 준호 오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거꾸로였다는 것을요. 윤지혜가 불륜녀가 아니라 언니가 불륜녀였던 거예요. 카페 앞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 공개 후 저희는 모두 말을 잃었어요. 준호가 윤지혜를 안고 있었고 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얼어붙어 있었죠. 준호야, 뭔 소리야? 이 여자가 내 아내라니?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경미야, 내가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어. 지혜는 내 법적인 아내야. 법적인 아내. 우리는 3년 전에 결혼했어. 아직 이혼하지 않았고. 저는 머리가 돌았어요. 그럼 언니가 줄곧 유부남과 동거하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럼 나는 뭐야? 언니가 절규했어요. 경미야, 미안해. 처음에는 지혜와 별거 중이라고 생각했어. 실제로도 그랬고. 그런데 네가 나타났을 때 계속 말해봐. 솔직히 말하면 난 지혜와 완전히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지혜가 다시 연락을 했고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됐어. 윤지혜가 입을 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준호가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언니가 소리쳤어요. 분명히 알고도 꼬신 거잖아. 아니에요. 정말 몰랐어요. 준호가 혼자 산다고 했거든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두 사람 다 속인 거지. 그럼 임신은? 제가 물었어요. 내 아이가 맞아. 준호가 대답했어요. 언니가 주저앉았어요. 저는 급하게 언니를 부축했죠. 언니 괜찮아요? 서연아,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언니 목소리가 처절했어요. 윤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임신까지 해놓고 피해자라고? 저는 제 남편을 되찾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되찾는다고?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언니가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언니를 진정시키려고 했죠.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경미야,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장난기 반으로 시작된 일이었어. 장난기? 지혜와 별거 중일 때 너무 외로웠어. 그런데 너를 만나고 나서.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야? 처음에는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정말로 너를 좋아했어. 좋아했다고? 그럼 지금은?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언니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역시 한 번 바람둥이는 평생 바람둥이구나. 경미야. 이제 됐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언니가 일어났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굳세게 버텼죠. 언니 집에 가요. 제가 언니 팔을 잡았어요. 서연아, 미안해. 너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언니가 너무 불쌍했거든요. 준호가 저희를 보며 말했어요. 경미야, 나는 정말. 그만해. 이제 끝이야.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났어요. 차 안에서 언니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죠. 언니 괜찮을 거예요.
서연아, 나는 정말 바보야. 유부남인 줄 모르고 2년 동안이나. 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저희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호텔에서 묵었어요. 준호를 마주 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었거든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날 아침 언니와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준호의 짐을 정리해서 내보내야 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없었어요. 아마 윤지혜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언니는 말없이 준호의 옷가지들을 박스에 담기 시작했어요. 저도 도와줬죠. 언니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지. 하지만 어쩌겠어? 받아들여야지. 언니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2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결국 남는 건 이것뿐이네. 언니가 박스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준호가 들어왔죠. 경미야, 서연아. 짐 싸놨어. 가져가. 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경미야,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더 들을 말 없어. 제발 5분만. 언니가 한숨을 쉬며 거실에 앉았어요. 저도 옆에 앉았죠. 준호도 마주 앉으며 입을 열었어요. 경미야,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사랑했다고. 속이면서.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지혜와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거든. 그럼 언제부터 다시 만난 거야? 6개월 전부터. 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6개월 전. 그때 너 나한테 프러포즈 했잖아. 맞아. 프러포즈 하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고. 준호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언니가 계속 말했어요. 나는 정말 행복했어. 이번에는 진짜 사랑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경미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아? 전 남편한테 당한 상처를 너 때문에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는 나보다 더한 놈이었어. 경미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 내 인연을 돌려줄 수 있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언니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나는 사랑받고 싶었어. 진짜로 사랑받고 싶었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니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걸 처음 봤거든요. 아버지가 엄마를 버렸을 때 나는 중학생이었어. 엄마가 매일 울면서 아버지 붙잡으려고 애쓰는 걸 봤어. 언니가 계속 말했어요. 그때 난 다짐했어.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남자한테 매달리지 않겠다고. 경미야. 그런데 첫 남편한테 속았을 때 나는 엄마와 똑같아졌어. 매달리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너를 만났을 때 정말 행복했어. 이번에는 다르다고 생각했거든.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경미야. 사랑했다면 속이지 않았을 거야. 언니가 일어났어요. 이제 나가줘.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준호가 마지못해 일어났어요. 경미야, 정말 마지막 말인데. 뭐? 지혜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많이 기다렸어. 언니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그 말을 지금 나한테 하는 거야? 미안해. 그냥 너도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란다는 뜻이었어. 나가. 준호가 박스를 들고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언니를 안아줬어요. 언니, 울어도 돼요. 서연아, 나는 정말 바보야. 또 똑같은 실수를 했어.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유부남인 줄 모르고 2년 동안 불륜을 했어. 언니가 자책하며 울었어요. 나도 결국 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한 거야.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한 거라고. 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언니도 몰랐잖아요. 몰랐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건 아니야. 윤지혜도 나만큼 상처받았을 거야. 저는 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언니가 너무 자책하고 있었거든요.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언니는 아직 젊어요. 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서연아, 너도 민준이 일 때문에 힘든데 내 걱정까지 해주고. 우리는 자매잖아요. 서로 의지해야죠. 그날 밤 언니와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요. 서연아,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남자복이 없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의 상처가 나한테 흉터로 남아 있었나 봐.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컸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역시 아버지 때문에 남자를 믿지 못하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 고통을 또다시 다른 여자의 가슴에 새길 줄은 몰랐어. 언니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언니는 윤지혜에게, 저는 제 자신에게 말이죠.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의지하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길고 복잡했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언니와 제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